반갑습니다. 네, 생명과학 2 정연은입니다. 지금 월요일 날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벌써 온라인 개학한 지 3주째 되는 날이네요. 여러분들 잘 적응하고 있나요? 그리고 2학년 때랑 다르게 생명과학을 4시간이나 함께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과생이 된 것 같고 생물을 제대로 배우는 것 같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나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다 해왔나요? 54쪽부터 62쪽까지 한번 쭉 풀어볼 텐데 2점 테스트는 개념 문제라서 간략하게 몇 개만 찝어서 풀고 3점짜리 문제를 풀이하는 방향으로 오늘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54쪽에 3번 펴봅시다. 54쪽에 3번. 그리고 쌤이 이거 다른 문제 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모든 문제, 여기 수능 특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중간 기말고사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길 바랄게요. 자, 3번. 자, 그림은 뉴런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연합뉴런, 원심성뉴런, 구심성뉴런 중 하나이다. 자, 원심성뉴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운동뉴런이라고. 구심성뉴런을 감각뉴런이라고 말을 하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A, B, C는 연합뉴런인지 어떤 뉴런인지 판단을 해봅시다. 자, 중간에 B, 얘는 뭘까요? 중간에 끼어 있어서 판단을 하는 바로 연합뉴런이죠. B는 연합뉴런. A는 감각뉴런일까? 운동뉴런일까? 원심성뉴런일까? 구심성뉴런일까? 얘는 바로 답은 감각뉴런입니다. C는 운동뉴런 라고 하면 되겠죠. 왜 A가 감각뉴런이라면 감각뉴런은 자기의 목적은 있잖아. 이렇게 외부의 자극 환경 변화인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받아들이는 수상돌기에 신경세포체가 있어버리면 얘들은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진화했냐면 신경세포체가 이 축삭돌기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감각뉴런의 큰 특징입니다.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다. 중앙에 위치한다. 적어주길 바랍니다. 이거 수능 문제 나왔던 보기거든요.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게 바로 감각뉴런이다. 기억 봅시다. 감각견에서 발생한 흥분은 A를 거쳐 B로 전달된다. 맞네요. 감각기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감각기관이잖아. 눈, 코, 입, 귀 같은 감각기관 A를 거쳐 B로 전달된다. 맞습니다. B는 원심성뉴런이다. 땡! 뭐니? 연합뉴런이죠. C는 반응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4번. 자, 뛰어넘어서 5번 살펴봅시다. 5번. 자, 그림은 궁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분포하는 이온과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A 단백질은 나트륨을 2에서 1로 운반한대. 나트륨이 요렇게 이동하네요. 나트륨. 그리고 1과 2는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나트륨 이동하는 걸 봐서 안과 밖을 안과 밖을 결정지을 수 있겠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어떻게 만들죠? 나트륨 3개를 나트륨 나가요 밖으로 퍼낸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밖이다. 그리고 2번이 아니겠죠. 이 정도 힌트를 얻어냈으면 보기를 봅시다. 기억. 1은 세포 밖이다. 맞네요. 자, 2는 1보다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세포 내 막전위가 마이너스 75
미안해요. 70mV를 띄게 되죠. 상대적으로 음전달을 띄는 거 맞습니다. 디귿. A를 통해 이온의 이동이 이동할 때, ATP가 사용된다. 정답 맞습니다. 신경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40%를 사용합니다. 뭐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신경세포가 사용한 에너지의 40%를 사용한다라는 거.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지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흥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 10번. 흥분의 전달. 그림은 뉴런 X와 뉴런 Y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가 하나가 더 있다. 얘가 A, 얘를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를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시냅스라고 했습니다. 시냅스.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시냅스를 기준으로 A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냅스를 기준으로 이후에 있다라고 해서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시냅스 이전 뉴런에 뭐가 있어? 바로 가가 뭐죠? 네, 시냅스 소포입니다. 시냅스 소포. 지금 여기를 얘가 이쪽이고 바로 얘가 이쪽입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시냅스 소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뿌려지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하는 이런 수용체가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가는 시냅스 소포이다. 맞죠? 니은 시냅스 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Y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Y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나트륨 통로를 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트륨 통로를 열기 때문에 나트륨이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다. 디귿. 흥분의 전달은 X에서 Y로 일어난다. X에서 Y.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12번 잠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약한 자극을 주었을 때, 가는 약한 자극, 나는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다.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약한 자극은 최대 막전이가 플러스 30, 강한 자극은 동일하게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야? 애들 둘의 다른 게 바로 빈도 차이입니다. 자극을 강하게 주면 이 활동전이 탈분극의 빈도 차이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약한 자극이면 빈도가 어쩌다 한 번씩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2점짜리 다 끝내고 13번부터는 근육 문제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58페이지 가봅시다. 58페이지. 야, 신난다. 여러분들이 푼 게 맞는지 틀렸는지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네요. 자, 그림 가는 신경 AD를, 가는 신경을 표시했네요. 자, 나는 AD에서 막전이 변화를, 이거는 많이 봤던 것이다. 그쵸? 자, 표는 AD에서 P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Q에서의 막전이, 자극을 땅 주고, 이제 흥분이까지 갔을 때의 막전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표래요. 오케이? 자극을 P에서 주고 Q에서 측정한 막전위다. 오케이? 그러면 A, B, C, D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분석해 봅시다. 표를 보면 A는 마이너스 70이래.
이 막전이에서 마이너스 70을 띄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죠? 바로 이때 또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바로 분극 상태됩니다. 평상시 분극 상태. 자, 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미 신경이 지나간 것일까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뭐냐면 다른 친구들보다 얘는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왜? 도약 전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후라고 미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를 봅시다. B는 막전이가 Q에서 B는 여기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네요. 마이너스 80 어디 있니? 여기에 흥분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1초 지나고 2초 지나고 3초가 지났을 때 3m초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80인 과분극 상태가 되네요. 과분극. 그리고 신경이 도착한 후에 3m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m초. C는 아직 모르겠고 D를 봅시다. D도 요렇게 도착을 하고 난 뒤에 몇 초가 지났을까?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바로 플러스 30mV네요. 얘는 그래서 탈분극 중이다. 그래서 얘는 2m초가 지났을 때이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죠. 일단 일정 시간,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 이 일정 시간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다. P에서 Q로 가는 흥분의 전도 시간. 흥분의 전도 시간. 플러스 또 뭐? 여기에 흥분이 딱 도착을 했으면 이 했을 때 도착함과 동시에 이 막전이가 변화하는 거 알고 있죠? 흥분의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 얘들 둘이 더한 것이 바로 일정 시간, 아까 이야기한 일정 시간이다. 간을 X라고 둘게요. X라고 두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와 B와 C와 D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힌트가 제대로 나와 있는 B부터 볼게요. A는 알 수가 없어. 분극 상태에서 얼만큼 유지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70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B 같은 경우에는 흥분이 얼만큼 걸렸는지 몰라도 흥분이 이동하는데 전도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만큼인지 몰라도 도착하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바로 막전이 측정으로 인해서 막전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흥분이 도착하고 3m초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3m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 시간은 바로 x 빼기 3m초겠죠. x도 m초겠고. 그리고 D 봅시다. D도 마찬가지로 막전이 변화 시간 쭈쭈쭈쭈쭈쭈쭈 2m초네요. 2m초. 흥분의 전도 시간은 x-2m초. 오케이. 여기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B와 D를 비교를 해보자. B와 D를 비교해보자. 이동 시간. 간을 비교를 해보면 B와 D 중에서 뭐가 더 길까요? 이동 시간은 D가 더 길다. 왜? X는 같은데 더 큰 값을 빼준 것보다 작은 값을 빼준 이 전체의 값이 더 클 거죠. 그래서 이동 시간은 D가 더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B와 D는 같다. 자, 그러면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누가 더 빨라? 이동 거리는 같은데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린 D가 더 느리겠죠. 맞죠? 더 느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야. 속도는 B와 D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하나만 좀 적어두고 가자. 이 문제 풀 때 이 정도 물리학 센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속시 이렇게 적어주면 편할 것 같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막히더라도 얘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을 맞춰보자. 자, 기역 A는 마이너스 70이다. A는 마이너스 70이다. A가 어디 있어? 바로 A가 A네요. A가 마이너스 70, 즉 분극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C를 잘 보자. 잘 보면 자극을 여기 딱 줬어. 자극을 주면 얘는 일단 여기로 자극이 전도될 겁니다. 자, 여기서 축삭돌기 말단은 어디야? 바로 얘가 바로 축삭돌기 말단이고 여기는 바로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 그래서 가지돌기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축삭돌기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반대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로 흥분이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알아둡시다. 자, 니은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그림만 보도 알 수가 있다. 또 알 수가 있는 게 뭐야? 이미 분극 상태로 지나갔다. 얘를 지나가서 지금 분극 상태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 다른 힌트가 있나? 이거 보면 되겠다. A와 D 각각 축삭돌기 굵기는 같기 때문에 저항은 같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나는 A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오케이? A가 가장 빠를 거야. 자, 디귿 활동 전이는 B의 Q에서보다 D의 Q에서 먼저 발생했다. 활동 전이는 이건 속도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속도는 B가 D보다 빠르다. 그래서 B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B가 더 빠르겠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B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B의 Q에서가 D의 Q에서보다 먼저 발생했다. 맞네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자, 2번 봅시다. 그림 가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막전이 변화를 한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다. 나는 이 지점에서 이온 막 투과도 변화, 이온 막 투과도 변화 두 개는 칼륨과 나트륨 중 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간단합니다. 이온 투과도가 기역이 먼저 이온 투과도가 더 먼저 올라가는 게 바로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이온 투과도 변하는 것이 바로 칼륨이죠. 그래서 기역은 나트륨이다. 맞네요. 니은 봅시다. T1일 때 기역이 세포 안에서 다시 세포 밖에서 안으로 기역이 확산된다. 땡, 틀렸죠. 기역은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어디서 어디로 확산된다? 탈분극 일어날 때 탈분극 적어두고 탈분극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죠. 자, 디귿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니은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도 쌤이 실수한 것 같네요.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맞네요. 디귿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니은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 땡, 틀렸어. 칼륨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자, 다음 장. 자, 3번 또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이 문제에서 힌트를 뽑아봅시다. 그림 가는 어떤 유런에서 지점 기역과 니은에서 아직 몰라. 기역과 니은 중에서 어디에서 자극을 줬대? 기역과 니은 중에서 어딘가에 자극을 줬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어디서 자극을 줬을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T1에서 색깔이 왜 이래? T1에서 지점 AD의 막저리를 측정을 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기역과 니은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자극을 땅 주고 시점이 T1만큼 지났을 때 사진을 딱 찰칵 찍으니까 바로 막전이가 B에서는 플러스 30, D에서는 마이너스 80, C에서는 플러스 10,
A에서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막전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점은 같다. 오케이? 이 시점은 같다라는 거 알아두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자. 나는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나타냈네요.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의 최대값은 플러스 30mV이다. 한 지점을 줬네요. 맞죠? 자, 그래서 힌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을 표시해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는 바로 뭐다? 탈분극이다. 탈분극 중이다. D는 자극을 받고 난 뒤에 쭈쭈쭈쭈 흘러가지고 여기 있는 게 바로 B다.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도착해서 시간 쭈쭈쭈쭈 흘러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상태이다. 여러분들 좀 적응된 학생들은 뭐 이제 통찰하겠지만, 자극을 먼저 받은 친구는 누구죠? 바로 D입니다. 자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막전이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긴 것이죠. 오케이? 그 D는 과분극 상태이다. 과분극 상태. 그러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자, 얘를 T1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했다. 흥분의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 따라오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인터넷 강의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따라오고 있는지 볼 수가 없고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B에서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쫄쫄쫄쫄쫄 흘러가지고 거의 3mC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3mC. 자, 그리고 D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과분극 상태, 마이너스 80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이 딱 여기 도착하고 난 뒤에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여기네요. 그래서 5mC라고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얘들이 쓴 시간은 T1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흥분이 어디선가 여기까지 도달할 때 A에서 했으면 바로 이 상태가 될 것이고, 니은에서 전도가 됐으면 이렇게가 됐겠죠. 뭔가 태우기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 흥분의 전도 시간은 T1 빼기 3mC가 되겠죠. D 같은 경우에는 T1 빼기 5mC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B와 D 중에서 누가 더 짧은 시간입니까? 얘가 더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얘는 T1으로 같은데 더 많이 빼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더 짧아지겠죠. 얘는 긴 시간이다. 맞나요? 근데 얘들은 같은 뉴런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를까 같을까? 이동 속도는 같겠죠. 이동 속도는 같다. 이동 속도가 같으므로 이동 거리는 누가 더 길까요? 바로 B가 더 깁니다. 이동 속도가 같은데 긴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B가 더 길 것이다. B가 더 길 것이다. 오케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A와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B의 이동 거리가 더 긴 게 기억이니 니은이니? 다시 B의 이동 거리가 B의 이동 거리가 D의 이동 거리보다 긴 게 기억이니 얘는 D가 더 길고, 니은에서 출발하면 D가 짧고 B까지의 이동 거리가 더 기네요. 그러면 자극을 준 위치는 바로 어디다? 바로 니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막전이 변화 시간을 통해서 이 막전이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흥분의 전도 시간을 유추해냈고,
그리고 같은 유런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와 같으므로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은 B가 더 이동 거리가 더 길 것이다 라는 힌트를 가지고 얘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극을 준 지점은 바로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니은이다. 니은 봅시다. T1일 때 A에서 나와 같은 이온 이동이 일어난다. 나와 같은 이온 이동은 뭐니? 얘는 바로 탈분극이에요. 탈분극.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이동을 A 같은 경우에는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B에서 A까지는 더 걸립니다. 즉, 흥분의 전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바로 이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흥분 전도 시간 A에서 흥분 전도 시간으로 요만큼 더 사용했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 시간은 B보다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A가 여기 마이너스 60이라면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될 텐데 이곳이 아니라 이곳인 이유는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탈분극 중인 거 맞죠? 탈분극 중인 거 맞다. 니은 맞고 디귿 T1에서 C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다. B는 여기가 B이기 때문에 C는 바로 이 지점에 있겠죠. 왜? 이만큼 덜 이동했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 시간에 쏟을 시간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탈분극이 아니라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겠죠. 땡. 답은 그래서 니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밑에 4번은 이미 풀었었고 맞죠? 자, 2개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5번은 셀프로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6번. 그림 가는 민마리 신경 A, B, C의 위치 P1, P2, P3를 나타낸 그림이네요. 이해되나? A 신경, B 신경, C 신경이 있고 각각 같은 위치 P1, P2, P3라고 명칭을 지었네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A, C 모든 신경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동일하네요. 그리고 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표를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T 이상의 자극을 주고 1회가 지난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 4ms일 때 P2와 P3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즉 자극을 P1에 땅 주고 나면 자극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4ms 뒤에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P2와 P3에서의 막전이 마이너스 80인지 플러스 30인지 등등등등 막전이를 측정한 것이 바로 이 표이다. 오케이? 자극을 여기 주었고 4ms 뒤에의 막전이가 바로 이거다. 이해됐나요?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분석을 할 때 쌤이 항상 뭘 강조했죠? 이 4mm초는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자, 하나는 흥분의 전도시간. 또 뭘로 나뉜다고? 막전이 변화시간. 적읍시다. 그래야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자극을 P1에서 땅 줬으면 여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일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동할 시간에는 P2에서 막전이 변화가 있니? 없다. 그래서 흥분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여기서 흥분이 도착을 했으면 그제서야 막전이가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누어 보자. 자, 얘를 4개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A에 P
3, 그리고 B에 P2, 그리고 B에 P3, C에 P2. 이걸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의 P3부터 봅시다. A의 P3는 마이너스 80mV를 띄고 있네요. 자,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딱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탈분극의 정점 플러스 30mV 그리고 마이너스 80을 띄고 있는 그 과분극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전이 변화 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A의 P3에서 몇 초? 자극이 도착을 해서 3m초 동안 시간이 지난다면 마이너스 80mV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3는 3ms, 3m초 뒤에의 시간이다. 그리고 BP2 봅시다. BP2, 같네요. BP2, B에서 P2 여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80이었네. 흥분 이동했고 흥분이 여기 도착을 하니까 그 3m초 동안 시간 동안 막전이가 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다. 그래서 얘도 3m초. 자, BP3 얘는 플러스 30mV네요. 여기서 자극이 도착하고 난 뒤에 몇 m초 지난 시간? 바로 2m초 지난 시간이네요. C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80이기 때문에 3m초가 지난 시간이다.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 시간은 몇 초일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시간이 4m초이기 때문에 B1에서 B를 봤을 때 P1에서 P2로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은 몇 m초? 전체 4m초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3m초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1m초. 맞나요? 그리고 P3 그리고 여기서 이쪽까지 이동했을 때 막전이 변화 시간은 2m초만큼 사용했으니까 전체 시간은 4m초이기 때문에 흥분이 이만큼 이동하는 데 있어서 2m초가 필요한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P1에서 P2로 갔을 때 얘가 바로 1m초가 사용됐을 것이다. 맞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보기를 봅시다. 기억. 흥분의 전도 속도는 C가 B보다 빠르다. 허걱.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네. 비교를 해보자. P1에서 P2로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 바로 1m초 걸렸습니다. 1m초 걸렸다. 1m초 걸림. 몇 cm 이동하는데? 바로 1cm 이동하는데 몇 cm 이동하는데 1cm 이동하는데 1ms 걸린 겁니다. 그래서 B의 신경 속도는 1cm 언제? 1m초에 1cm 가는 게 이게 바로 B의 신경 전달 속도이다. 자, C 봅시다. C는 이렇게 이동을 했네요. 1cm 이동을 했다. 1cm 이동하는데 1m초가 걸렸네요. 걸림. 그래서 1cm per ms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바로 얘가 있거든요. 얘는 시냅스라서 흥분의 전달이 지체된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힌트는 바로 뭐야?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속도를 구해서 B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 봅시다. 자, A는 AP3네요. AP3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 1ms 걸린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ms 걸렸다. 몇 cm 이동하는데? 2cm 이동하는데. 그래서 A의 속도는 바로 2cm per ms입니다.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는 C가 B보다 더 빠르네요. 몇 배? 2배 더 빠르다. 니은 봅시다. 자극을 주고 난 지난 시간이 5ms일 때, 5m초일 때 C P3의 막전이는 플러스 30이다. 와우, 이거는 조금 감으로만 잘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시냅스에서 얼만큼 지치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P1에서 P2까지
몇 초 걸렸다? 알 수 있죠? 1m초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 중간 지점까지 P2까지 1ms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P2에서 P3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얘는 속도가 바로 2cm per ms이기 때문에 그럼 1cm 갈 때 몇 초 걸린다? 바로 0.5ms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P2에서 P3까지 갈 때 몇 초 걸린다? 0.5m초가 걸린다. 즉 흥분의 전도 시간은 1.5ms가 될 것이고 그럼 흥분의 전도 시간은 몇 초? 3.5m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막전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P1에서 P3까지 이동하는데 바로 1.5ms가 걸린 것이고 그러면 남는 3.5ms 동안 막전이가 변화할 수 있겠죠. 쭉 이동 변화를 해보자. 쭉쭉 1초, 2초, 3초, 3.5초. 바로 이쯤이 되겠네요. 이쯤 되면 정확한 것은 플러스 30mV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한 70mV라고 하면 되겠죠. 답은 니은은 틀렸고. 디귿 C에 P2의 이상의 역치 자극을 주면 P1과 P3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거는 흥분의 전달 그 방향성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극을 준다 해도 다 지워봅시다. 자, 여기서 자극을 준다 해도 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왜? 이쪽이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축삭돌기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체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여러분들 이제 좀 알겠니? 반복하니까 좀 알겠죠?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자, 다음은 민말의 지신경 A, C 흥분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A, B, C 뉴런이 요렇게 생겼고 P1이 여기고 P2가 여기고 P3가 여기고 등등등등 이렇게 그림을 표시했네요. 나는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막전이 그래프이다. 자, 두 번째 힌트. A의 흥분전도 속도는 1cm per m초고 B와 C는 중 하나래. 2와 3 중 하나래요. 그리고 세 번째 힌트. A와 C 같은 지점에 역치 이상을 자극을 난 뒤에 지난 시간이 바로 4초 뒤에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각각의 막전이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와, 키포인트가 있네. 자, B의 P1과 여기와 그리고 C의 P2가 막전이가 같대요. 와, 정말 힌트를 너무 둘러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B의 P1과 C의 P2에서 막전이가 같대요. 와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은 P1에서 P3 중 하나이다. 이 셋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같은 지점이라고 했는데 아직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막전이가 같다. 이 둘의 막전이가 같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라는 것이죠. 즉 4m초 얘를 반반 나눠 쓴다고 했죠. 이동 시간에 쓴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가지고 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 거리의 B 적어봅시다. 이동 거리의 B. 몇 대 몇이니? 바로 2대 3입니다. 왜? 4m/s라는 4m/s라는 같은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달라지겠죠. 같은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전도 속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봐서 2대 3의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가정을 해보자. P1에 줬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P1에 자극을 줬다라고 하면 이동 시간 자체가 없어지잖아. B에서는 이동 시간 자체가 없고 C는 어떻게든 이동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P2 같은 경우에도 P2에서 자극을 준다 해도 C에서는 이동 거리가 없어지고 B에서는 이동 거리가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가설이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P3에서 P1까지 그리고 P3에서 P2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자. 자, P3에서 P1까지 몇 cm니? 바로 6cm네요. 자, 그럼 P3에서 P2까지 몇 cm? 4cm네요. 우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네요. 그래서 B가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왜? 이동한 시간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야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겠죠. 즉 6cm를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3cm per ms고 C 같은 경우에는 2cm per m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답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좋네요. 자, 기억! 자극을 준 지점은 바로 P3이다.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했다. 니은 흥분 전도 속도는 B가 C보다 더 빠르다. 맞죠? B가 3, C가 2이기 때문에 B가 더 빠릅니다. 자, 디귿 봅시다. 자, 자극을 주고 지난 시간이 5ms일 때래. 새로운 가정을 주고 있네요. A의 P2에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자, 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를 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얘는 바로 탈분극 중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살펴봅시다. 자극을 우리가 여기서 줬지. 여기서 줘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몇 cm? 4cm를 이동했습니다. 이 친구의 속도는 바로 여기 있네. 1cm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게? 바로 4m초 걸린 것이겠죠. 맞죠? 이동에 걸린 시간 4m초. 그럼 막전이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은 5초 중에 바로 1ms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둡시다. 4m초 플러스 1m초. 그러면 1m초 동안 변화할 수 있는 양은 바로 여기입니다. 5m초 뒤에의 P2에서의 상황은 바로 딱 이 지점이네요. 자극이 4초에 걸쳐서 여기에 도착을 했고 나머지 1m초 동안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네. 즉 탈분극 상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62쪽에 9번은 풀만해서 선생님이 그냥 놔둬봤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풀어보고 만약에 이것도 풀리지 않는다 하면 그때 다시 질문해주면 다시 풀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이제 풀만하죠? 이제 풀만할 겁니다. 근데 이게 3점으로 나온다니까. 조금만 더 연습해서 여기에 유행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은 1등급, 2등급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오늘의 돌발 퀴즈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돌발 퀴즈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좀 닮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나 닮고 싶은 사람을 그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돌발 퀴즈에 대한 답이 다양하게 개성 있게 나오는 거 읽어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려준 것 같아서 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게 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것 같아. 여러분들의 해주는 그 모든 게 쌤이 읽을 수 있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 까먹고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까먹고 기억할 수 있으면 쌤이 어떻게든 기억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잘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발 퀴즈도 성심성의껏 잘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